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혓바늘인 줄 알았더니 암이라는 이런 이제 간간히 저희 주변에 들을 수 있는 두경부암에 대해서 제가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두경부암이 여러 가지 암에 이렇게 좀 복합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두경부암의 이제 흔한 부위들을 조금 설명하면서 조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첫 화면으로 요거를 좀 올려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베이브 루스는 잘 아실 거고, 우리 정신의학자인 이제 프로이드도 잘 아실 거고, 마이클 더글라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두경부암을 갖고 계셨던 그런 이제 유명 인사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주변에도 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두경부암으로 다양한 두경부암, 그러니까 비인두암, 그다음에 또 설암, 또 우리 민욱 씨와 구본임 씨는 이제 두경부암과 비인두암으로 이제 운명을 좀 달리하신, 그래서 두경부암이 의외로 다른 이제 암들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잘 알려지거나 아니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한 6위 정도 하니까 이렇게 드문 암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한 89만 명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데 45만 명, 한 반 정도가 이제 사망하는 비교적 사망률이 높은 암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최근 이제 5년 동안에 이 두경부 암 환자 수가 한 20% 가까이 이제 증가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큰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뭐 많이 나오는 진단 치료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율 개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이제 좀 저희들의 이제 걱정이죠. 이 아래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환자들의 병변. 오늘 그 두경부암에 대해서 또 발생과 특징,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연 님이 초기 증상은 어떤 건가요?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개략적인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세부 어떤 부위별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경부암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어느 부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일반인들의 조금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가슴에 흉부를 제외한 그 사이에 얼굴과 목에 생기는 모든 암이 두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종양의 이제 특성상 다른 암보다도 좀 빨리 자라고 또 상당히 치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고 또 전이를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예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두경부암의 특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암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위암, 간암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두경부암에는 이제 얼굴에 여러 부위가 있는 것처럼 이 비부비동 암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비강 내지는 부비동 축농증이 생기는 그쪽에 생기는 암이 있고, 입 안에 구강암도 있고, 침샘암, 또 설암은 구강암에 포함되죠. 인두암, 후두암 이렇게 여러 암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각각을 이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데 이제 아래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온 자료인데 매년 암이 증가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이 각각의 부위가 다양한 그런 순위로 발생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구강암은 이제 전 세계 9위 정도 하니까 우리가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희귀암은 아니다.
이런 이제 두경부암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구강암인데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한 12 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경부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의 고령에서 많이 생기는 암으로 되어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부위별로 보면 조금씩 남녀의 이런 이제 비율 차이가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침샘암은 남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비동암, 비인두암부터 해가지고 하인두암, 후두암으로 가면은 남성에서의 이제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또 성비에서 오는 이제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남자들이 이제 술, 담배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 또 이 원인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경부암이 이제 림프절 전이가 이제 흔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암들 예를 들면 갑상선암은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그래도 예후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두경부암은 전이가 되면은 일단은 예후가 한 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죠. 1기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2기, 3기로 가면 떨어지는데 두경부암도 1기에 발견되면은 대략적으로 90% 이상 완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경부암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생기느냐? 그래서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술과 담배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러스, 요즘 뭐 이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든지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에 의한 암 발생이 이제 최근에 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되고 그 외에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이 또 잘 알려진 두경부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흡연자가 암이 많이 발생된다는 건 많은 암에서 이제 동일한 건데 두경부암에서는 한 15배 이상이니까 상당히 흡연자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암학회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은 후두암 환자의 95%, 구강암 환자의 72%가 흡연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 60%는 하루에 한 갑 이상,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헤비스모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당연히 금연을 하면은 이제 두경부암 발생률이 감소된다는 건 역학조사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음주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런 바람성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증가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또 과도한 음주가 두경부암 발생률을 한 2배에서 이제 4배 정도 이상 올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두암 환자의 한 50%에서 과도한 음주가 있고 또 구강암, 이 두경부암 환자, 특히 구인두암 환자에서 재발한 환자들을 보니까 다시 이분들이 한 50% 이상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제 역학조사들도 있으니까 음주량에 따른 두경부암 발생이 상당히 이제 잘 매칭이 돼서 술을 끊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인간 유두종,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성의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두경부암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 거는 이들 중에 일부는 그 역학적으로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구강성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 병의 발병 원인으로 이제 이미 역학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술, 담배를 안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구인두암의 발생이 이제 우리나라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유명 연예인들 중에 이제 비인두암이 있던 분들이 계셨는데 바이러스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 비인두암, 우리 이제 코 맨 뒤쪽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생기는 암이 되겠는데요. 이 암이 특히 이 극동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외선 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이제 두경부암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아까 우리 박지연님 얘기하셨는데 두경부암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경부암이 부위가 이제 여러 곳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위마다 증상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코 부비동에 생기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코막힘 증상이 생기겠죠. 종양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코에 이제 피가 섞인 콧물이 나올 수 있고, 입에 만약에 이제 구강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통증, 또 궤양, 또 그쪽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하얀 또는 빨간 반점이 생기면서 어떤 혹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전이를 잘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목에 임파선들이 우리 몸에 한 800개의 임파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에만 한 3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이 우리가 면역학적으로 어떤 것을 방어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위가 되는데 사실 암이 퍼질 때는 그런 이제 림프절을 타고 또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임파절에 전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어떤 혹들이 만져진다 이러면은 이것도 이제 암의 어떤 증상으로 조금 좀 우리 전문가 진찰을 좀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두에 암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이제 변하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두경부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잠깐 뭐 1, 2주 있다가 헐었다가 잠깐 다시 낫다 이런 것들은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두경부암의 어떤 초기 증상을 얘기할 때는 한 3주 이상 이런 병들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경부암을 의심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강암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아까 이제 하얀 반점 내지는 붉은 반점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백반증이고, 요게 이제 빨간, 우리 홍반증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되고요. 이 중에는 이제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궤양성으로 진행되거나, 이게 이제 조금 단단하게 만져지면은 이제 어떤 종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요런 병들이 치아 쪽에도 생길 수 있고, 혀 바닥에도 생길 수 있고, 볼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암의 다양한 부위에 생기고 특히 이런 치아 주변에 생기면은 이제 치아도 이제 막 흔들리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뭐 전형적으로 혹이 많이 큰 경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작은 멍울들이 만져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는 거니까 그것도 암의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강이고요. 인두암은 이제 여기, 요 뒤에 코 뒤에서부터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생기는 이제 암은 목 안의 통증, 그다음에 목 안에 어떤 이물감, 그다음에 음식을 삼키거나 침을 삼킬 때 아픈 연화통, 그다음에 또 잘 안 삼켜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음식이 꿀꺽꿀꺽 안 넘어간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쪽에 이제 종양이 생기면 통증도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음식을 삼키는데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상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인두라고 해서 코 저 뒤쪽에 생긴 암은 뇌 기저부랑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귀에 이관이라는 데랑도 가깝기 때문에 이관 쪽에 생기면 이제 귀에 멍멍하고 귀에 물도 차는 증상이 생기고 또 이 뇌 기저부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복시라든지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얼굴에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두암의 어떤 자가 진단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두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대의 혹이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혹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목소리가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커지면은 숨쉬기가 어려워지겠고 이렇게 실제 이건 수술한 사진인데 이렇게 종양이 커지면은 숨을 쉬기 어려워서 이분은 이제 응급실로 오셨던 환자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 평상시에 많이 쓰지도 않는데 한 3주 정도 계속 3주 이상 목소리가 쉬어 있다. 그러면은 꼭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후두암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두경부암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일단 이제 전문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위를 우리가 내시경 검사도 하고 또 실제 이제 목은 이제 만져보기도 하면서 이상 부위를 이제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할 수도 있고 또 초음파를 이용한 조직 검사 또는 이제 저 깊은 안쪽에서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고 안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루 이틀 이제 입원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어떤 이제 조직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단이 명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학적 진단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암을 의심하고 이제 병기를 위한 여러 가지 CT, MRI 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잘 아시는 PET, 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그래서 암이 이제 어디로 전이됐는지 우리 온몸에 어디 쪽에 있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부위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1기암이다, 2기암이다, 3기암이다, 4기암이다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병기를 이제 나누게 되고 그 병기라는 것이 결국 이제 환자의 예후에 이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에서 이제 생존율의 차이를 만든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후두암을 얘기했지만 후두암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암에서 조기 발견해서 1기에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90% 이상 완치가 되니까 이 초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는 일단은 암의 종류도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 다 평평세포암이 많아요. 우리 이제 두경부암은 이제 상피세포에서 유래된. 근데 이제 침샘암은 또 종류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암의 종류, 이 조직학적 차이,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죠. 이분은 아무리 병기가 초기라고 그래도 환자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전신 마취를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아닌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데, 두경부암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수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된 치료는 이제 수술과 방사선이 두경부암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치료법이 되겠고요. 보통 1, 2기 암인 경우는 이제 부위를 떠나서 보통 수술 내지는 방사선 단독 치료를 많이 하고, 3, 4기 암은 이제 병이 많이 진행돼서 미세한 암 또는 전이병변을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술 내지는 또 방사선 단독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 내지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강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강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병기, 연령, 전신 상태, 결손 부위를 갖고 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수술 치료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구강에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초기 병변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적인 치료와 방사선 항암 치료가 이제 같은 정도의 이제 치료를 보인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행된 3, 4기에서는 보통은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암이 있는 이제 병변인데 이렇게 이제 절제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병기가 조금 더 2기 이상 돼서 우리가 임파선 절제술도 같이 해야 된다 하면 임파선 절제술도 하고, 또 결손 부위가 크면은 우리가 이제 살을 이식하는 재건술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병기가 진행됐다,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가 방사선 내지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강암에서 1차 치료는 이제 수술로 하지만 초기암 환자에서 방사선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주로 수술이 적합치 않은 환자들에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병기가 많이 진행돼서 3, 4기의 암이 되는 경우는 이런 이제 미세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세한 암을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수술 후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게 한두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 30회 내지는 35회 정도의 좀 긴, 그렇지만 한 번 한 번 치료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주에 보통 이제 한 5번 정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스케줄로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입안에 있는 구강암이고, 조금 안쪽에 있는 인두암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인두도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쪽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의 이제 역할이 조금 더 구강암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치료를 정할까는 이제 좀 저희가 항상 병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환자한테 가장 유리한, 환자의 나이도 있고 직업도 있고 병기도 있고 또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 장단기 후유증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좋은 치료를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편도선암이 되겠고요. 이렇게 편도선에 종물이 있거나 헐어 있거나 하면 이제 이상한 거고요. 이거 이제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혀 뿌리 쪽에 생긴 이런 암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턱뼈를 가르는 조금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 후에 약간의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병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구적인 개발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내시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턱뼈를 가르지 않고 구강으로 이런 장비를 넣어서 수술하는 이런 이제 로봇 수술들이 비교적 간단하게 조금 더 진행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막 목을 이제 절개선을 이렇게 넣고 이제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 귀 뒤로 이렇게 절개선을 좀 안 보이는 데 넣고 이런 로봇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임파선 절제술을 하는 이런 이제 수술법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수술하게 되면 당연히 감쪽 같죠. 이제 입안에 어디 흉터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이제 치료 결과를 보이니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두암은 이제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코 뒤에 있는 비인두암은 이제 1차적인 치료가 항암 방사선 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가 이제 주된 이제 치료가 되고, 비인두를 뺀 구인두와 하인두는 수술도 그다음에 또 항암 방사선 치료도 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두암은 비슷합니다. 1, 2기의 초기암들은 수술 내지는 방사선 하나를 보통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데, 목소리를 조금 더 잘 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이제 방사선 치료도 저희가 많이 권하고, 어쨌든 치료가 조금 간단하고 또 방사선을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2차, 3차 암이 생겼을 때 좀 유리할 수 있는 수술을, 특히 이제 레이저 수술을 1, 2기 때는 또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3, 4기로 좀 진행된 암에서는 이제 수술과 항암 방사선의 병원요법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암들은 이런 레이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후두 미세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진행이 이렇게 레이저로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진행된 암에서, 그렇지만 후두를 전체를 제거하기에는 좀 아까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존적 후두 절제술로 이제 목소리를 살리면서 하는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내지는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성 기능을 조금 유지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또 치료가 이제 실패하면은
후들을 이제 모두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이제 그런 리스크도 조금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경부암을 그럼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일단 강의는 마치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아까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술, 담배, 또 뭐 바이러스는 뭐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방할 수 없겠지만 일단 술, 담배는 저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고 또 재발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 환자의 85%가 흡연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는 듯이 이제 이 담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이제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피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암이 한 번 생겼던 분이 또 2차, 3차 암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고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런 2차, 3차 암이 생기는 경우를 20%까지도 보기 때문에 이런 암이 발생한 환자에서도 금연은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저희처럼 암이 걸리지 않은 일반인들에서는 금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지 이런 암이 두경부암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술, 담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면은 이제 더 안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술, 담배 같이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로 이제 암 발생률 20-30배 증가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많이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구강 위생이 좋지 않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철물이 잘 안 맞는 보철물, 의치가 계속해서 기계적인 자극을 준다든지 또 어떤 특정 부위에 또 이 금속성, 특히 이런 보철물 중에는 약간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이런 점막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보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또 이게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 가지고 2차적으로 또 암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틀니 의치가 잘 안 맞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치아로 자꾸 어떤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씻거나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주의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위암을 이렇게 예방하기, 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많이 하시는데 사실 두경부암은 위내시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 요즘에는 웬만한 이제 개원병원이나 작은 병원에도 다 내시경이 있고 또 이런 이제 암에 대한 이런 이제 교육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시면 쭉 한번 내시경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병변들을 조기에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저희가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AI 앱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진단을 좀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개원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치과에서도 그렇고 이비인후과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인 선생님들이 두경부암을 1년에 만나는 경우가 정말 한두 번 되지 않을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진단적인 그런 걸 도와주는 저희들의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서 조기 검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음주 흡연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리스크한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꼭 1년에 한두 번 이비인후과 가서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저희들이 이제 권장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희 두경부암 치료할 때 이제 여러 과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다약제 진료 또 이제 두경부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암 진단을 좀 조기에 도와주는 왜냐하면 두경부암이 발생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진율은 상당히 높은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 조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 요즘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상담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다양한 피부, 근육, 연골, 골 이런 생체 조직을 이용해서 다양한 재건수를 조금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이 이제 어렵지만은 이제 그런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암이 진행된, 예전에는 저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 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좀 되게 암울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항암 치료제들, 또 이런 표적 치료제, 또 면역 항암제들로 인해서 이런 이제 치료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시 또 재발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이 친구는 9살짜리 환자고요. 이렇게 진짜 입안에 혓바늘인 줄 알고 병원에 왔는데 잘 낫지 않는, 저희가 진단했을 때 이제 암으로 저희가 이제 진단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혓바늘, 잘 낫지 않는 증상, 좀 이해가 안 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꼭 병원에 오셔서 한번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네, 그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아님 질문 주셨는데요. 두경부암은 CT에서 덩어리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이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이런 CT나 MRI나 또 이제 조금 이제 암으로 진단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병기 아까 확인할 때 우리가 PCT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찍어보면은 네, 덩어리 형태로 일단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덜어는 이게 이제 약간 어떤 표면에 넓게 펴지는, 또는 어떤 아주 형체가 조금 이렇게 소위 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T뿐만 아니라 MRI 아니면은 아까 PCT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코막힘이 심한데 비중격 합의각계는 다들 정상이라고 합니다. CT에서는 막히는 쪽 상악동에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이게 뭐 암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뭐 사실은 또 암이 한쪽에 이렇게 상악동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저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축농증을 많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진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현 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에디스라는 분이 가끔 혀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이제 가끔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은 있는 건데요. 이게 가끔 통증이 느껴진다. 이거는 일단 암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은 이렇게 가끔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은 그게 약간의 경중은 있어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진짜 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많고, 어떤 날은 아프고 어떤 날은 안 아프고, 또 어떤 시간은 좀 아팠는데 그 뭐 이후에는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아픈 약간의 좀 인터미턴트하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생기는 통증은 암 통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입안에 헐어 있다든지 다른 거랑 같이 나타난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병원에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경부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줬는데요. 사실은 이런 연구를 사실 많이 했죠. 근데 아직은 이제 두경부암을 예방하는 명확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서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발생하는 그 인간 유두종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이제 암들에서 구인두암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암들은
사실 그 HPV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맞는 것처럼 요즘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맞게 해주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예방 백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도리님께서 두경부 엑스레이 3장의 방사선이 어느 정도, 이제 갑상선에도 똑같이 방사선 노출이 될 것 같은데 두경부 3장 찍을 때 갑상선 어느 정도 쪼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일반 촬영인 경우는 제가 지금 양을 정확하게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실제로 영상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영상의학과에서 잘 알 것 같은데, 양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이제 단순 촬영을 찍을 때는 네,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어린아이가 CT 촬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모나이트님께서 HPV 감염되면 무조건 두경부암에 걸리나요? 당연히 두경부암에 걸리지는 않고요. 이 두경부암에 걸리는 또 종이 있어요. 이제 이 서브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HPV 바이러스가 모두 다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암 감염력이 높은 16번, 18번 이런 이제 종류의 서브타입에 걸리게 되면 이제 높은 거고, 당연히 감염됐다고 다 두경부암으로 진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친구가 갑상선 1기암 받았는데 너무 걱정한다. 근데 사실은 갑상선 암이 이 경부전이도 없고 전신전이가 없는 1기암인 경우에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조금 위로하는 말씀으로 드리면은 거의 명대로 사실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적절하게 잘 수술적 치료 받으시고 경과 관찰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경부암으로 병원에서 CT를 찍어보자고 하시는데 MRI 촬영은 안 되나요?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은 네, MRI 촬영은 당연히 되는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MRI가 이제 비용이 조금 비싸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뭐 나는 그래도 이제 찍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이제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CT에 이제 방사선 때문에 걱정돼서 MRI 찍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찍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비용이 훨씬 몇 배 이상 이제 비싸고 찍는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CT를 조금 더 스크리닝 목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먼저 더 권하는 것 같습니다.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체질인가요? 아니면 염증 수치가 평균적으로 높은 건가요? 네,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아프다성 궤양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 이제 규명은 잘 못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의해서 생긴다고는 돼 있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좀 체질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생기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생기고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전신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배채시라든지 이제 다른 어떤 병들과 연관되는 병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전신의 염증 수치가 평균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국소적인 병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것이 아니면 꼭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도서관님이 이제 최근에 설암발병 비율 최근 설암발병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흡연, 음주, 불균형 영양소제, APG 발병을 주로 설암 원인을 하는데요. 예, HPV 백신 맞으면 설암에 도움이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암도 HPV의 바이러스에서 생기긴 하는데, 사실 설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혀잖아요. 혀에는 HPV 바이러스가 아주 중요한 원인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HPV 바이러스에서 설암이 많이 생기진 않고,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주로 구인두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설암 예방에 HPV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설암을 예방하는 거에는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과 음주를 조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틀니라든지 아니면 뭐 금속성 어떤 치아 이렇게 이제 뽑고 나서 이렇게 뭐로 씌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치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또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를 자꾸 이제 이렇게 씹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자극이 많이 온다,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네,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효준 님이 구강은 치과에서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저희가 사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치과에 가시는, 그러니까 치과에 진찰을 보시다가 발견되는 비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과에서의 이런 초기 진단, 또 의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런 치과 선생님들이 또 저희한테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더 많다까지는 아니지만 치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진료하고 의뢰하신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치과 쪽에 계신 구강외과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이제 두경부암을 이제 같이 치료하시긴 합니다. 침샘 쪽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갈아야 되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치과 쪽에서 침샘도 많이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비인후과에서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보는 과에서 진찰을 보는 것이 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오영도님께서 제가 아는 젊은 PD님이 후두암으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결국 방송사를 그만두셨는데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는 없는지요? 술도 담배도 안 피우고 비만도 아닌데 후두암에 걸려서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술, 담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전혀 없는데도 네, 후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그리고 또 목소리가 변했는데 그런 거 안 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젊은 PD님이 이제 후두암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도 중요하고, 또 수술을 받았다면 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목소리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초기에 암으로 레이저 치료를 했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했다고 해도 초기에는 이제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호전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경과를 조금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은 어떤 이제 이런 치료 후에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스카링이라고 하죠. 스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상처 때문에 성대가 이제 바이브레이션 되는 게 이제 잘 안 돼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들을 조금 치료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런 치료가 있는 기관에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달님께서 목젖 뒤 편도 한쪽에 뭔가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크기 변화는 없고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네, 사실 10년이 됐는데 크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일단 암일 가능성은 상당히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뭐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양성 혹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암화되는 병들이 이제 덜어 있거든요. 그게 침샘 쪽에 있는 암들도 그렇고 또 구강 쪽에도 어떤 암화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요즘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시고, 또 가서 간단한 내시경이나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보실 거를 권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 이런 종양이 아니고 편도 조직 중에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혹처럼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도 조직인데요, 이렇게 이제 진단 받고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진찰을 받으실 거를 권유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네, 크리스탈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6월에 두경부암 수술 받으셨는데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네, 이게 이제 6월이면 이제 얼마 안 되셨고 이제 수술로만 받으셨으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으실 텐데, 만약에 이제 항암방송 치료까지 받으셨으면 여러 가지 아직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일단 저희 일단 의학적으로는 음식을 사실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솔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이게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뭐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건 하지 않아야 됩니까? 환자들이 조금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으면은 뭐 암 환자한테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먹는 그런 이제 건강한 음식 생활 습관 수준 하에서 드시는 모든 음식은 사실은 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술, 담배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대부분의 음식들은 이 음식이 좀 특이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면은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긴 시간 제가 강의를 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아봤는데요. 일단 두경부암이 다소 다른 병보다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면 그 시기를 초기에 좀 놓치면 정말 저희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고 예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증상들, 뭐 목소리가 변한다, 입안에 종양이 헐어 있다, 뭐가 만져진다, 그다음에 통증을 느낀다,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2, 3주가 또 특히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지체 말고 전문가 진찰을 받을 거를 저희들이 권유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조기 진찰하셔서 잘 치료하시면 큰 후유증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 상당히 이 두경부암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두경부암이 없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